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의 법사위원들이 청문회를 멈추고 정회시키고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습니다. 지금 버스가 한 10대 이상, 경력도 한 200명 이상 동원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 기자회견만 하고 둘러싸지 마세요. 둘러싸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와서 기자회견하고 가겠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둘러싸? 누구 지시 받고 왔어요 이게 지금? 출석 촉구만 하고 기자회견 한 다음에 돌아갈 예정인데 이렇게 또 꽁꽁 바리케이트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왜 경찰들이 자기 소속도 못 밝히고 이건 공무집행이 아니라 그냥 깡패짓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깡패짓을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기자회견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는다면 그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하늘도 그걸 아는지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무시 국가가 되었습니까? 김건희 증인은 오후 청문회 반드시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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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는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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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는 화면에서는 비가 안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폭우, 오늘 비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폭우 속에서도 저렇게 대통령 관저 한 200m 앞까지 접근을 했던 야당의 법사위원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인력들이 그걸 막아서니까 항의하면서 저렇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예 보니까 박성민 비서관님, 청문회를 정회시키고 멈추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저까지 갔다. 글쎄 이게 뭐 본인들은 김 여사 출석하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너무 정치적 구호 아니냐라는 뭐 비판도 여당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이제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출석 요청을 했던 주요 증인들은 불출석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반쪽짜리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또다시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경하게 밝힌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치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 같고 오늘 저런 기자회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검찰과 비공개로 그렇게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좀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법 위에 있는 성역이냐 이런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최근 그 검찰 조사를 두고 누가 어떤 진상이 제대로 밝혀졌다 또는 공정하고 좀 정의로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사실상 면피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김건희 여사 맞춤형 출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불출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그냥 묵묵부답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제대로 의혹을 밝히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폭우 속에서도 저렇게 규탄 집회 열었고 지난번에도 아마 그때는 이제 저 관저 앞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가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뭐 김건희 여사 출석 송부서 왜 떨어뜨리고 하냐 뭐 이런 얘기는까지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등 수십 명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북한식 인민재판을 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용산으로 몰려가 청문회 파행 원인을 M1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심산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던 계획이 틀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용산 돌아갔다. 국민의힘 이렇게 비판했는데 오늘 여당의 법사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제 본질은 이건 것 같아. 이제 뭐 아까 박성민 비서관 말씀처럼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구호를 갖고 용산 갈 수 있는데 그럼 이 탄핵 청문회 자체가 증인도 안 나왔고 그리고 정회시켜서 용산 갔고 그럼 결국은 이게 남는 게 뭐냐. 일부 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원하는 모양새만 취한 거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시위인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국회에 당선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요.
국회의원 선서도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 개원식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되면 그 선서를 합니다.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22대 국회는 아직까지요 이 선서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여기 초선분들 많이 보이시는데 매일 한 일이 뭐냐면 저렇게 시위하는 것만 했거든요. 프랭카드 들고 구호 외치고 오로지 이 문제만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여기만 했습니다. 근데 과연 국민들이 표를 찍어줄 때는 어떻게 표를 찍어줬을까요? 좀 국민의 삶을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아마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매일 저렇게 시위를 하시느라 또 저 비도 맞으면서 또 최고위원 선거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 정말 저는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위일 따름입니다. 정말 제발 정치인으로 좀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로 그 24명 중에 18명이 불출석했고 맹탕 청문회 아니냐, 알맹이가 빠진 탄핵 청문회 아니냐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최재형 목사는 출석을 해서요. 저 서정욱 변호사님. 아예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명품백 수수 의혹 말고도 한동훈 대표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탄핵 청문회에서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뭐 계속 전체 카톡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 전체 카톡이 공개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제가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내려면 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예.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보는 게 카톡에 공개된 내용에는 이제 저런 게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전 목사님이 무슨 근거로 저는 주장을 하는지 예. 일단은 그걸 제시하고 예.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보고 나서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 상식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그 의심은 듭니다. 만약에 탄핵 청문회에서 증언할 때 저렇게 증인 선서까지 하는데 위증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정욱 변호사 말씀이 맞다면? 그렇죠. 아마 이제 다 선서하면 뭐 법정이나 그다음에 국회나 다 위정되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사실은 굳이 저 얘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전당대회 초반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공은 고구 상은 사고 이런 부분들이 공적 라인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예 최재형 목사는 본인이 여러 김건희 여사와의 얘기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뭔가 그 인사 관련 부분도 자막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사 관련도 조율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일단 일방적인 주장인데 네. 글쎄요. 탄핵 청문회에서 저 정도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탄핵 청문회가 갖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선서도 지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증의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런 큰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아무런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 국민들께서도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저 주장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근거들이 나올지 그리고 그 주장이 어떻게 더 확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는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그 총책임하는 그 법무부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도 법무부의 일환이 돼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가 어떤 그런 고위급 인사들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장관과 의논한 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뭐 청문회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는 아마 이 부분을 뭐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라는 취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혹시라도 후속 보도가 나오게 될지 또는 그 근거들이 또 공개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는 아시는 대로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에 하나고 이걸 여당에서는 몰카 함정 공작 취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 팩트가 아닌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의제기뿐만 아니라 반론 혹은 더 나아가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뭐 무차별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에 뭐 답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재형 목사가 오늘 저렇게 두 번째 탄핵 청문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도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정회를 시키고 야당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200m 근처까지 가서 김건희 여사 출석해라 나와라 규탄 집회까지 열었습니다.